2025년 12월 13일자 ITK 파워포인트 C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부터 하셔야겠죠. 그래서 파일 저장, 찾아보기, 그리고 문서, ITK 파일 이름, 그리고 수험번호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찾아보기, 왼쪽에 문서, 그리고 오른쪽에 ITK 더블 클릭 하시고요. 자, 수험번호 파일 이름에다가 적겠습니다.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빼기. 자, 본인 이름 적어 주시고요. 저장. 자, 저장했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 구성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A4로 지정하셔야겠죠? 자, A4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1번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라고 있죠. 그 크기 및 순서는 크기를 A4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4 설정,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 설정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최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린 디자인 눌러야겠죠. 디자인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자,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에서 여기에서 A4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화. 그러면 A4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넘어가기 전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2번 슬라이드 마스터,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선택하시고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만들기 위해서 제목 부분 하겠습니다. 제목은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고요. 삽입 도형, 기본 도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두 번째 슬라이드.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여기 뒤에 있는 도형, 그리고 앞에 있는 도형이 되겠죠. 자, 이 뒤에 있는 도형부터 그리겠습니다. 삽입 누르시고요. 도형 선택하시고, 뒤에 있는 도형은 여기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으로 드래그 처리하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이미지로 주시고, 도형 윤곽선 없음. 자, 뒤에 있는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위에 있는 2번 앞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삽입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색깔은 자주색을 주는 게 좋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 도형. 자, 앞에 있는 도형은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의 육각형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줄에 쭉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 도형 채우기에서는 색깔 임의적으로 주시고, 임의적 주시는데 여기 자주가 좋습니다. 자주. 그래서 자주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까지 해줍니다. 자, 뒤에 있는 글씨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점점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리고 홈 도둠 40포인트, 그리고 흰색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점점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하시면 글자가 앞으로 나오겠죠. 홈 선택하시고요. 글자는 도둠을 주겠습니다. 도둠에 4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둠 엔터, 40포인트 엔터. 자, 그리고 흰색을 주시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자, 그럼 글자 가운데 왔지만 이 위아래 가운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래서 동그라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좀 더 올려주시면 이 정 가운데로 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단에 도형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하단 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 자, 하단 로고는 삽입의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 그리고 문서에서 ITQ 픽처 로고 2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 누르시고요. 그림을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그림 선택하시고 이 디바이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문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그리고 픽처
픽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로고 2번이 보이겠죠? 그럼 로고 2번을 더블 클릭. 자, 했습니다. 왼쪽에 색을 누르시고요. 투명한 색 설정. 그래서 투명한 부분을 클릭해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대각선을 이용해서 자, 대각선을 이용해서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슬라이드 번호를 처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해서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에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 번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삽입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삽입 클릭,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해 주시고요.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부분이 모두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를 끝냈으니까 마스터를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하시고 오른쪽 끝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했습니다. 자, 왼쪽에 1번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5번 치시게 되면 이렇게 5개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왼쪽 1을 선택하시고요. 엔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부터 선택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는 글자는 이 템플릿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딜리트 삭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편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삽입에서 도형에서 도형 채우기, 그리고 그림에서 파일에서 그림 3번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왼쪽에 있는 이 도형부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삽입 도형. 자, 이 도형은 뭔지를 봐야겠네요. 자, 이 도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순서도의 두 번째 줄이죠. 제일 끝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 드래그 해서 절반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림을 삽입해 줘야 됩니다. 그림 삽입해 줘야 되니까 여기 도형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그림 선택하시고요. 자, 그림은 파일에서, 그리고 그림 3번이니까 그림 3번을 더블 클릭. 그러면 그림이 삽입됐습니다. 자, 투명도는 50을 주고 도형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주로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페인트 통해서 투명도를 50을 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그리고 오른쪽에서 페인트 통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에서 투명도에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50 엔터 해서 50포인트를 줍니다. 자, 그럼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5포인트 주시면 되겠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자, 도형 효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번 넘어가야겠죠. 자, 2번은 워드 아트 삽입입니다. 삽입에서 워드 아트 선택하시고 글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글자 입력해야겠죠. 삽입 선택하시고요. 워드 아트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C, 소문자, 대문자를 입력하시고요. 쉐이프 형식 텍스트 효과, 그리고 변환,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 효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변환에서 갈매기형 수장이 아래로 6번째죠. 자, 갈매기형 수장 아래쪽, 여기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되어 있죠. 변환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 효과에서요, 변환에서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6번째 거 선택합니다. 자, 글꼴은 굴림의 굵기죠. 글꼴은 굴림의 굵게. 자, 그래서 홈, 굴림의 굵게, 홈 선택하시고요.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그러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신 다음에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그리고 굵게죠. 굵게 클릭. 섀도우는 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해서 근접 반사 터치.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쉐이프 눌러주시고요. 쉐이프. 그리고 텍스트 효과. 그리고 반사 선택하시고 근접 반사 터치는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고 위치나 크기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을 이용해서 좀 키워주셔야겠네요. 자,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위치 잡아줍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그림 삽입이죠. 자, 그림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로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로고는 여기서 로고 2번에 배경 회색 로고 2번이고요. 배경은 투명색으로 설정이죠. 그래서 그림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3번 그림 삽입은요. 삽입에서 그림 이 디바이스에서 로고 2번 색 투명한 색 설정하시고 회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삽입 누르시고요. 그림 선택하시고 이 디바이스 그리고 로고 2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왼쪽 위에 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회색 부분 선택하시고 대각선을 이용해서 드래그 줄여주시고 오른쪽 상단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이 끝났습니다. 자, 슬라이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2번은 왼쪽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제목 입력합니다. 자, 왼쪽 2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죠. 자, 그러면 문제 2번을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제목부터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목은 목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목차라고 입력합니다. 자, 아래 내용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드래그 하시고 딜리트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도형은 삽입 도형에서 도형 채우기 임의 색깔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니은자 도형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누르시고요. 도형 누르신 다음에 니은자 도형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자,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드래그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적인 색깔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없음까지 해 줍니다. 자, 위치는 좌우 대칭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회전을 선택하시고요. 회전 좌우 대칭 그러면 니은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위에 그 다음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이 도형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도형은 삽입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깔을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추가적으로 홈에서 도둠의 24포인트까지 줘야 됩니다. 따라서 삽입 도형 자, 이건 오각형이죠. 오각형이니까 여기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가운데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적으로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해줍니다. 자, 글자를 좀 진한 걸로 할게요. 자, 글자를 주기 위해서 도둠의 24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상단에 도둠의 24포인트. 그래서 도둠의 23포인트입니다. 홈 선택하시고요. 도둠 주겠습니다. 도둠 엔터 24포인트를 주죠. 그리고 숫자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크기, 위치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를 적어줘야겠죠. 자, 글자 적기 위해서 삽입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서 텍스트 상자 글자 입력하시고 마찬가지 홈 도둠에 24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자, 삽입 선택하시고요. 도형 기본 도형 첫 번째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글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라고 입력하시고요. 블로그 씌운 상태에서 홈 얘는 이제 도둠 24포인트죠. 그래서 도둠이라고 주시고요. 도둠 그리고 24포인트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이 글자를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위치를 잡아 주셔야겠죠.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선택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하고요. Shift 클릭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3개를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 번, 두 번,
그리고 3번 해서 위치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숫자와 글자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글자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클릭하시고요. 2라고 적어주시고요. 밑에 3, 밑에 4 글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아동, 복지, 정책, 주요 분야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도 아동, 교육 및 심리 지원, 그 아래쪽도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글자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씌워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현재 문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번호를 확인하셔야겠네요. 슬라이드 번호는 4번이죠.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맞게 된 겁니다. 다음에 문제 2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그림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4번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위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시고 검은 것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4번이고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선택하시고요. 자, 그림 4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르기를 선택하시고요. 검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흰색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잘라졌죠? 그래서 위치를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슬라이드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3번은 먼저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3번 선택하시고요. 제목 1점 아동의 권리라고 입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영어 입력하시고 엔터, 두 번째는 탭,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영어 입력해 주시고 Shift 엔터로 영어 입력하시고 Shift 엔터로 영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영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텍스트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하신 다음에 영어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써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D자 다음에 여기가 체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자, 엔터 했더니 이렇게 앞쪽에 문단이 앞쪽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탭을 이용해서 좀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영어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 영어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글자를 입력하시면 to라고 있습니다. to. 이 to에서 아래쪽에 체크가 없죠. 체크가 없을 때는 Shift 엔터입니다. Shift 엔터. 그래서 Shift 엔터. 자, 콤마 있죠. 콤마 다음에 또 체크가 없죠. 체크가 없으니까 또 Shift 엔터입니다. Shift 엔터. 자, 시스템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삼각형이 있죠.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입니다. 엔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문단이 앞으로 나와 있죠.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Shift 탭으로 앞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탭. 자, 그러면서 한글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입력. 자, 한글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이 체크가 있죠. 체크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입니다. 엔터. 자, 근데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탭을 이용하셔야겠죠. 탭. 그리고 두 번째 한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자, 권리까지 입력했는데요. 권리가까지네요. 그래서 권리가 다음에 여기는 체크가 없죠. 체크가 없으니까 그냥 Shift 엔터가 되겠습니다. Shift 엔터 가 다음에 Shift 엔터 있으며 지원을 국가가 책임까지 입력하시고요. 자, 밑에가 체크가 있죠. 체크가 있을 때는 그냥 엔터입니다. 그래서 엔터.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를 다음에 여기가 체크가 없죠. 체크가 없으니까 Shift 엔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입력했습니다. 자, 모든 한글 입력했으면 그 다음은 점점점을 클릭한 다음에 크기 및 위치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크기 및 위치 클릭.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 상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해주셔야지만이 이 넘어가더라도 글자가 넘어가더라도 글자가 정해진 글자 폰트로 그렇게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단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글머리 기호와 문단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삼각형과 체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큰 문단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단은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줄간격이 1.5입니다. 그래서 영어 첫 번째 줄을 범위 지정하시고요. 글머리 기호 그리고 굴림의 24 굵게 1.5로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를 드래그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글머리 기호에서 첫 번째 삼각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24포인트 주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굵게를 선택하시고요. 줄간격은 1.5로 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글도 드래그 하시고요. 한글 큰 이름도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삼각형 그리고 똑같이 굴림을 주시고요. 엔터 24포인트를 주시고요. 그 다음 굵게를 주시고요. 그 다음 줄간격 1.5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제목들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작은 문단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문단은 체크고요. 그리고 굴림의 20포인트에 줄간격 1.5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영어 두 번째 줄 범위 지정하시고 글머리 기호와 굴림의 20포인트 1.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3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해주시고요. 먼저 글머리 기호는 체크 그리고 굴림을 주시고요. 굴림 엔터 20을 주겠습니다. 20 엔터 그리고 1.5를 주겠습니다. 주간격은 1.5. 자, 아래쪽도 한글은 전부 다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한글 전부 다 드래그 그리고 글머리 기호는 체크 그리고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20을 주겠습니다. 20 엔터 주간격은 1.5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글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점점점을 클릭하시고 약간 이동을 해서 좀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비디오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삽입해서 디바이스에서 이 디바이스 동영상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재생해서 마우스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삽입 오른쪽 끝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그리고 동영상을 더블 클릭 그리고 오른쪽 상단으로 가져오시고요. 여기서 재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재생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클릭 시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3번까지 모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4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 자, 슬라이드 4번 클릭하시고요. 일단은 제목부터 주셔야겠죠. 제목. 자, 제목 클릭하겠습니다. 2점 아동 복지 정책 주요 분야.
자, 입력하시고요. 자, 1번과 2번과 3번이 있는데 저희는 3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3번이 이 표입니다. 표. 자, 표는 가운데 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표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열 숫자와 행 숫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표를 선택하시고요. 자, 열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열 개수는 2를 주시고요. 행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입니다. 그래서 4를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확인. 자, 그리고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아래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을 이 로고 있는 데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위 상단에는 도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형이 들어갈 만큼 좀 줄여주시고요. 왼쪽도 이렇게 좌측도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좌측도 좀 줄여줍니다. 자, 여기는 표 스타일에서 3번에 테마 스타일 강조 1로 하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표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서 자세히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테마 스타일 강조 1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버튼 선택하시고요. 테마 스타일은 상단에 있는 게 테마 스타일입니다. 테마 스타일 강조 1이라 했으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해서 클릭. 여기는 투 컬러로 되어 있고 여기 그림상에는 원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위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를 없애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기 전에 여기가 지금 작고 여기는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너비가.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가져다 놓으시면 너비에 대한 내비를 조금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 보호 및 안전, 아래쪽 방향키 건강 및 의료 지원, 교육 및 전인적 발달. 자, 그리고 오른쪽 가시고요.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콤마, 빈곤 해소, 엔터 하시면 됩니다. 아동 수당, 저소득층, 아동 급식, 가로 닫고, 아동 학대 및 폭력 예방, 안전한 성장 환경 제공,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엔터. 예방, 접종, 콤마, 건강검진, 콤마, 의료비 지원, 가로 닫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콤마, 잠재력 개발, 엔터, 가로 닫고 열고, 교육 및 교육 바우처, 콤마, 방과 후 돌봄. 이렇게 하시고요. 전체를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는 굴림에 18포인트를 줘야겠죠. 그래서 홈 굴림 엔터 18포인트를 주시고요. 자, 글자 가운데로 가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선택하시고요. 위아래도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그리고 이 글씨와 이 글씨가 약간 떨어져 있죠. 줄간격. 그래서 줄간격을 1.5를 줍니다. 그러면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좀 이 부분이 좀 넓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좀 늘려주시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이 됐고요. 자, 우리는 이제 1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1번 상당 도형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주시고요. 삽입 도형에서 임의의 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 도형. 자, 위에 있는 게 여기죠. 여기 약간 사선이 있죠. 사각형의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자, 드래그해서 크기나 위치 한번 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적으로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외곽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외곽선은 4번 슬라이드부터는 외곽선을 윤곽선 없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하시고 글자 임의 색깔 주시고 홈에서 굴림에서 18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삽입 선택하시고요. 도형. 자, 이거죠. 여기에 기본 도형에서
가운데 부분 선택하시고요. 약간 떨어져 있네요. 떨어진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옆에도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생겼죠. 이 정도. 자, 그리고 나서 도형체계에서 이미 색깔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홈에 굴림에 18포인트 줘야겠죠. 그래서 홈 굴림을 주시고요. 굴림 엔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정책 영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정체 영역과 여기가 동일한 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끝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 있죠?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내용 이렇게 글자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왼쪽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도형은 왼쪽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도형 채우기. 특이한 것은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삽입 도형 이것은 사각형의 여섯 번째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두 칸 정도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위치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위치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 어떤 그라데이션을 줘야 되는지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입니다. 따라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두 번째 것이 되겠네요. 클릭. 자, 했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글자를 입력해 주시려면 홈에서 굴림에 18포인트 줘야겠죠. 그래서 홈 굴림을 주겠습니다. 굴림 엔터 18포인트. 글자 색깔은 검정이죠. 그래서 검정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기존 엔터 생존 및 엔터 보호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있어야겠죠. 자,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셔도 되겠고요. 자, 밑으로 드래그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맞춰줍니다. 위아래 맞춰주시고 글자 건강 및 엔터 발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슬라이드 해주셔야겠죠. 5번 슬라이드는 왼쪽 5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 5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제목은 3점 아동 교육 및 심리 지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차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묶은 세로 막대형 하시고요. 그리고 차트 아래에 데이터를 글자를 보고 숫자를 보고 나서 엑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차트죠. 그러면 여기 차트 있죠. 차트 클릭하시고 이 아래쪽에 데이터 있죠. 이 아래쪽에 데이터 교육 및 교육시설 아동심리상담지원 2021년 2022년 3년 4년 5년 요 데이터를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차트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럼 엑셀이 뜨게 됩니다. 자, 엑셀이 뜨게 되면요. 여기 약간 늘려주세요. 그래야지 보기가 편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교육 항목 1에서부터 교육 및 보육 시설 엔터 아동 심리 상담 지원 엔터 계열 1에는 여기는 2021년 2022년 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82 84 86 88 90 아래쪽 입력하겠습니다. 15 17 20 23 26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상목 3하고 4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 4번
숫자 4번과 5번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삭제. 완전히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삭제. 그러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차트와 여기 차트가 약간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행렬 전화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두 개씩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 엑셀 가지고 이제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홈 전체에 대해서 글꼴에 도둠에 16포인트의 외곽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홈 도둠 16포인트, 그리고 서식에서 도형윤곽선에서 검정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흰색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홈 도둠을 주겠습니다. 토둠, 그리고 16을 주시고요. 16 엔터. 외곽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그러면 외곽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겠죠. 제목 궁서 24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제목 클릭, 궁서 24포인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홈, 자, 저희는 궁서를 줘야겠죠. 궁서 엔터. 24를 줘야겠죠. 24 엔터. 굵게를 줘야겠죠. 굵게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채우기는 흰색의 테두리를 줘야겠죠. 그리고 그림자의 오프셋 아래쪽을 줍니다. 도형 채우기 흰색의 도형 윤곽선을 검정을 주시고요. 그리고 도형 효과는 그림자의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일단은 흰색을 줘야겠죠. 그래서 흰색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 바로 아래쪽에 검정을 주시고요. 이게 바로 테두리입니다. 자, 그림자를 줘야 되니까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오프셋 아래쪽이죠. 그래서 오프셋 아래쪽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차트 제목이 끝났습니다. 차트 제목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교육 및 심리 지원 이용률 가로 열고 % 가로 닫고. 그래서 차트 제목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노랑을 주시고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 흰색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선택하시면 차트 영역이 선택됩니다. 자, 그러면서 도형 채우기에서 먼저 노란색을 주셔야겠죠. 노란색. 그리고 그림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이 안쪽을 선택하시면 이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 사각형이 생겼을 때 그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을 주면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서식입니다. 데이터 서식에서 아동 심리 상담 지원 계열을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하시고 꺾은 선형이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보조축으로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막대 아무 막대는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아동 심리라 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 선택하시고요. 여기 꺾은 선형이 있는 네 번째 표식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보조축 옆에 있는 보조축을 체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꺾은 선형 다섯 번째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표시 2025년 아동심리 상담 지원 계열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꺾은 선형의 끝에 있는 거 요것이 26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26이. 그래서 이 부분 여기를 꺾은 선형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전부 다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5개가 전부 다 선택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이렇게 26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작업이 끝났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1번 도형 삽입 전까지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데이터 서식에서 표식이 이렇게 마름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그림과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마름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이 마름모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요소 서식 선택하시고, 또는 이 동그라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페인트통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식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표식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표식 옵션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마름모로 바꿔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본 제공에서 동그라미 대신에 마름모로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작죠. 작기 때문에 한 8 정도, 8 엔터 해서 약간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번. 자, 1번을 만들어 주기 전에 이 차트와 이 차트가 동일한 차트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더하기 누르신 다음에 눈금선 해제와 범례 해제,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눈금선은 여기에 있는 눈금선이 없고요. 여기는 눈금선이 있고요. 여기는 범례가 있고요. 여기는 범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 테이블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하기, 첫 번째 눈금선을 없애시고요. 범례를 없앱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바뀝니다. 자, 다음 왼쪽 부분이 있죠. 여기 왼쪽 부분. 왼쪽 부분과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 선이 있죠. 근데 여기는 선이 없죠. 그리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도 숫자가 있고요. 여기 숫자가 있는데 좀 다르죠. 그리고 선이 있죠. 여기는 선이 없죠. 이 아래쪽엔 선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은 회색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세 개를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숫자와 이렇게, 자, 왼쪽에 숫자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제일 끝에 있는 78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92 맞죠? 그래서 숫자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 버튼 축서식. 자, 최소는 78이 맞고요. 최대는 92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78과 82 이 정도 간격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기본은 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3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주시게 되면 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여기 끝에가 0이죠. 0 맞는 것 같네요. 자, 상단이 30이죠. 30 맞죠. 자, 근데 0과 10 사이죠. 그래서 0과 5 사이죠. 그래서 기본이 10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을 10 엔터 1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있죠. 여기는 선이 없고요. 따라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여기 글자 선택하셔도 됩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주시게 되면 이 검정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면 도형을 삽입해 주셔야겠죠. 도형, 여기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도형 삽입하시고 삽입 드래그 도형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삽입 도형. 자, 도형은 여기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가운데가 되겠네요. 클릭하시고 드래그. 자, 문제에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 2를 주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 자세히 버튼 눌러 주시고요. 미세 효과는 네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파란 강조 1이니까 여기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되겠죠. 홈. 자, 굴림에 18포인트 주셔야겠죠. 그래서 굴림에 18포인트. 그래서 굴림을 주시고요. 굴림. 엔터. 18포인트를 주겠습니다. 18포인트 엔터. 자,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글자는 증가 추세죠. 그래서 증가 추세. 자, 글자를 입력했더니 글자 위아래 좌우가 안 맞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해주시고요.
여기 위아래는 중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슬라이드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먼저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6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자, 6번 4점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일단은 이게 작업 필요가 없으니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삭제해 주시고요. 왼쪽 도형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삽입 도형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 색깔 주면 되겠습니다. 삽입 도형. 자, 이 도형은 사각형의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클릭 그리고 드래그 최대한 크게 드래그 해줍니다. 로고까지. 자, 그리고 나서 좀 띄워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최대한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임의적으로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먼저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요. 드래그. 자, 복사했습니다. 방향키로 약간 위치 같은 거 한번 더 잡아주시고요. 너무 크게 만들었나요? 그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해서 두 번째 거 오른쪽에 있는 거요. 색깔도 이미지로 주시면 됩니다. 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 검정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 일단 두께는 2입니다. 2를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 그 대시는 여기 파선을 주시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안에 있는 도형들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안에 있는 도형. 자, 삽입 도형. 자, 첫 번째 있는 도형이 여기에 있는 별미 연수막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했습니다. 자, 색깔부터 이미지로 바꿀게요. 자, 바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홈 글자 크기를 먼저 도둠의 18포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도둠을 주시고요. 도둠 엔터 18포인트 그리고 검정색을 주겠습니다. 글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아동이 행복한 세상까지 입력하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 도형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먼저 이제 여기 위치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필요하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복사 자, 여기도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옆으로 복사. 자, 그리고 이 아래쪽도 필요하겠네요. 복사. 자,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먼저 처리하시고 왼쪽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처리할게요. 자, 이거는 셰프 형식을 누르시고요. 셰프 형식에서 왼쪽에 도형 명암 편집에서 모양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하시게 되면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글자 바꾸겠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원. 자, 그리고 글자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아래 것도요. 아래 것도 마찬가지 모양 변경해서 여기 있는 기본 도형의 세 번째네요. 자, 기본 도형 세 번째 아동 정책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모양 변경해서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다섯 번째 거네요. 클릭 글자 바꿔주시고요. 수립, 평가
자, 아래쪽도 변경. 이거는 별 면수만 8개짜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요건 회전이 있어야 되니까 약간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바꾸겠습니다. 글자는 아동, 엔터, 보호. 자, 여기도 모양 변경해서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배지가 되겠네요. 배지. 자, 그리고 글자 바꾸겠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 자, 아래쪽도 모양 변경해서 사각형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네요. 정육면체 선택하시고요. 글자 바꾸겠습니다. 실종 아동 등 보호 지원. 자, 그리고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이 필요하겠네요. 좌우 대칭 이라고 해주시고요. 아래쪽도 변경. 자,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 클릭해 주시고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바꾸겠습니다. 글자는 아동 자립.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을 이렇게 위쪽으로 드시면 동일하게 바뀝니다. 자, 옆에 있는 도형도요 선택하시고 자,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어떤 도형인지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순서도의 두 번째 줄 클릭. 자, 글자 바꿔주시고요. 지역 아동 엔터 센터. 자, 옆에 있는 도형도 마찬가지 선택하시는데요. 자, 이 도형은 오각형이죠. 그러면 오각형은 여기 있습니다.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클릭.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요거는 뒤집어져 있죠. 자, 그래서 회전해서 자, 회전해서 상하 대칭 하시면 글자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글자를 다 지워버리시고요. 글자 다 지워버리시고 여기 삽입 새롭게 하나 만듭니다. 도형에서 기본 도형 첫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클릭.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딤, 씨앗, 엔터, 통장. 자, 그런 다음에 범위 정하시고요. 홈. 아까 저희가 도둠에 18포인트 줬잖아요. 그래서 도둠, 엔터, 18포인트 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하시고 나서 이 글자를 이렇게 포개해 주면 됩니다. 이쪽에.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도형들을 다 만드셨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 크기 이제 점검하면서 할게요. 여기 점검하시고 여기도 크기나 위치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두시고요. 위치에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쪽은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원이 필요하죠. 자, 그러기 전에 여기서부터 그냥 다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한번 잡아 주시고 사이즈 점검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색깔 좀 바꿔야 되잖아요. 자, 여기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색깔 흰색이죠, 글자가.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원이 들어가 됩니다. 그래서 삽입 도형 여기 선에서 요 동그라미 양쪽에 이 원이 양쪽에 선이 있는 부분이 있죠. 화살표가 있는 부분 클릭 곡선
클릭한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을 선택하시고 반대편도 동그라미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좀 이상하죠? 그럴 때는 딜리트 지워버리시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삽입 도형,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 동그라미 부분 있죠? 그리고 나서 반대편도 동그라미 나왔을 때 클릭. 자, 그러면 먼저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주시고요. 검정.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2로 키우겠습니다. 2.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화살표 양쪽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동그라미 클릭.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이 다 끝났으면 이제 색을 이미지로 다 바꿔줘야겠죠. 색을 이미지로 다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색은 정해진 색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따라서 색은 임의적으로 주시고요. 여기 글자는 이제 흰색이 돼야겠죠. 흰색. 자,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색깔을 임의적으로 전부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바꿨고요. 그러면 왼쪽이 다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우 대칭이네요. 좌우 대칭 하시고요. 글자 바꾸겠습니다. 협의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모양 변경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기본 도형에서 여기 세 번째 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그리고 회전해서 마찬가지 좌우 대칭 한번 해주시고요. 위치 한번 잡아줍니다. 여기도 모양 변경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기본 도형이 아니고 순서도죠. 순서도의 세 번째 줄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바꾸겠습니다. 달달의 권리. 그리고 크기, 회전, 좌우 대칭 하시고요. 위치 잡아주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해당되네요. 아래쪽에. 그렇게 해서 위치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하트를 해주셔야겠죠. 여기 위에 거, 아래 거 두 개를 해주십니다. 자, 두 개 해주시는데 여기 스마트 하트에서 3차원 만화와 3차원 경사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3차원 만화, 3차원 경사. 자, 그러면 이제 삽입 누르시고요. 스마트 하트 선택해 주시고요. 스마트 하트. 자, 위에서부터 요거 여기 이 스마트 하트가 있는 걸 찾으셔야겠네요. 그래서 천천히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크롤 이용해서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네요. 자, 클릭하시고요. 확인. 자, 여기는 요 두 개 중에 요 하나가 지워져야 되니까 이 파란색 부분 있죠. 파란색 하나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그러면 파란색 하나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나 더 지워야겠네요. 딜리트.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남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크기 위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을 이용해서 위치 크기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났으면 자, 여기 부분에서 글씨부터 써볼게요. 아동 학대. 여기는 생존의 권리, 아래쪽은 보호의 권리까지 입력하시고요. 이 점점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제 3차원부터 하겠습니다. 3차원은 색변경에서 좀 어두운 부분이니까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또 이거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요. 3차원 만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차원 만화, 3차원 첫 번째, 광택 두 번째, 경사 세 번째, 만화죠. 만화 클릭. 그리고 홈. 전체적으로 저희가 더듬에 18포인트를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듬 엔터 18 엔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자, 근데 좀 그림이 좀 안 맞죠? 안 이쁘죠? 그러니까 좀 더 줄여서 글자가 그림이 좀 맞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제 맞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왼쪽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거 부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삽입, 스마트 아트. 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쭉 내리면서 천천히 내리면서 쭉 보시면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서 저기와 동일한 게 이 정도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혹시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습이죠. 그래서 확인 하시고요. 대각선을 이용해서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위치, 일단 위치를 잡아줍니다. 크기와 위치를 좀 잡아줍니다. 자, 크기와 위치 잡았죠. 자, 잡았으면 이제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무차별, 오른쪽에 아동, 이익, 그리고 발달, 보장, 그대로 입력할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동 존중. 자, 그리고 여기 끝에선을 클릭하시고요. 색 변경으로 일단 색상형을 선택하시고 3차원에서 경사를 줘야 됩니다. 첫 번째 광택, 두 번째 경사, 3차원 경사죠. 클릭. 자, 끝났죠? 자, 끝났으면 이제 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둠에 18포인트 주라고 했으니까 도둠 엔터, 18을 주겠습니다. 18 엔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습을 보시고 검정이니까 검정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해 볼게요. 자, 뭐가 좀 안 맞죠? 그러면 더 줄여 보겠습니다. 더 줄여보면 이렇게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18포인트가 맞죠? 도둠이 맞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3차원까지 처리했습니다. 자, 색깔은 임의적으로 색깔, 쉐이프 형식, 색깔 임의적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룹화 한 다음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그룹,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 클릭, 자세히 버튼, 회전을 주셔야 됩니다. 회전. 그래서 왼쪽이 처리됐습니다. 다음 오른쪽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드래그, 오른쪽 버튼, 그리고 그룹,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요. 나누기 선택하셔야겠죠. 나누기. 여기는 하나 더 해주셔야 됩니다. 가로 안쪽으로. 그래서 효과 옵션에서 가로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